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2026 EBS 파이널 시점 모의고사 7회 마지막 회죠. 오늘 공통 부분 1번부터 풀이해 볼게요. 자, 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예. 먼저 8의 2분의 세제곱 뭐 이렇게 나왔는데 8이 2의 세제곱이고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자, 그러면 여기에 2분의 세제곱 이렇게 하자 그랬으니까 얘가 2의 3분의 8제곱 되겠네. 3분의 8제곱에 3분의 9제곱이니까 2분의 3. 그러면 2의 4제곱 16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 2번 같이 볼게요. F' 2 구하라고 그러니까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 F'2는 4, 3, 12, 12, 14. 보기 3번이 정답이었고요. 3번 볼게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니까요. 공비가 0보다 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얘는 AR의 세제곱이고 얘는 AR의 여기는 20 곱하기 AR 플러스 A가 된 거죠. 그러네. 그러면 A 바깥으로 빼면 R의 세제곱 마이너스니까 R의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1, R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고 20에 A 곱하기 R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A 사라지고 R 플러스 1 사라지고 그러면 R 곱하기 R 마이너스 1이 20이래요. 4, 5, 20이잖아. 그러면 얘가 5고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R은 5가 되겠네. 그럼 문제에서 얘는 공비를 얘기하는 거죠. B니까 5번이 정답. 자, 이제 4번 볼게요. 첫 번째 건 F1 플러스를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건 E 마이너스를 물어보는 거죠. 1 플러스 이렇게 가니까 2가 되고 E 마이너스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E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1도 되겠네. 그러면 결국에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구나. 아니 3번이 된다. 5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이제 문제 5번 볼게요.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우선 연속이어야 되죠. 그래서 함수값이 2a 플러스 1과 2 들어갈 때 4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같아야 되는 거죠. 정말 같아지네요. 요거 없어지면 똑같잖아요. 그럼 연속인 게 확인이 됐고 미분하면 얘는 a가 되고 2x가 되네요. 그러면 2일 때의 값이 같아야 되니까 a는 4가 되겠구나. 2번이 정답이네. 자, 5번 정리해 드렸고 6번 같이 볼게. 자, 6번은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 탄젠트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잖아.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코사인 세타로 곱해버리면 이거 없어지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사인 세타의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여기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러면 얘하고 얘 약분되면서 얘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2랑 2 코사인 세타 여기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 넘어오면 잠깐만요. 뭐 잘못했나? 이렇게 된 거구나. 미안. 그러면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네. 그러면 2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자, 7번 문제 같이 볼게. 당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 봐야지.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있구나. 하여간 뭐 x에다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이쪽은 0이 되고 2 a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t ft d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따라서 얘가 결국에 이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tft dt가 뭐가 된다는 거야? 2 플러스 a, 즉 a 플러스 2가 된다. 이 얘기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하는 거죠. 양변 미분을 하면 얘 대신에는 a 플러스 2를 쓸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fx는 6x의 제곱 플러스 a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상황을 만들어 봐야지. 요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지.
해볼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tft dt니까 6t의 세제곱 플러스 at dt는 a 플러스 2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정적분하니까 4분의 6, 그러니까 2분의 3t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에 0부터 1까지의 값이 a 플러스 2야. 1만 들어가면 되니까 2분의 3, 2분의 a 플러스 2. 아 그러면 양변 2 곱해버릴게 그냥 우선은. 이렇게 되니까 a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 보기 2번이 정답이었던 거죠. 자 이제 계속해서 문제 8번으로 가볼게요. 네. 8번인데 최우창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래. 그래 놓고 좀 요렇게 됐다 그러거든. 얘가 x 4제곱분 fx가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모가 차수가 큰 거지. fx는 3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x 세제곱 플러스 디리링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를 보니까 얘가 0일 때 분모 0 되니까 분자도 0일 때 값이 0이 돼야 되거든. 근데 여기 어쨌거나 0 들어가면 0 되니까 f0이 0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는 이제 ax의 제곱 플러스 bx 상수항이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x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는 1차항이 얘가 fx의 xf2가 x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없어지잖아. 근데 0이 됐다는 얘기니까 x세제곱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그런데 이게 1차 식이니까 지금 2차가 얘가 없는 거지. 아 그러니까 x세제곱 플러스 bx가 fx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하여간 2를 집어넣어 볼게. 2를 집어넣으면 8 플러스 얘가 x세제곱이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bx가 없어져야 되고 여기다 2 집어넣어 볼게. 그럼 f2 마이너스 2f2 얘가 8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f2가 8, f2가 마이너스 8이네. 그치? f2가 마이너스 8, f2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얘가 8이고 얘가 2b가 됐는데 얘가 마이너스 8이어야 된대. 그러면 2b가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 그러니까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8x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지. 그래서 f3은 27 마이너스 38이 24. 그러니까 답은 3. 보기 2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9번으로 갈게요. 9번. 예. 자 9번인데요. A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다 이런 뜻이고, 양수 A에 관해서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한다. 뭐 조건 때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보니까 로그 A4, 그러니까 이 로그 A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AA니까 1이 되겠죠.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요 값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얘를 바로 구하면 좋은데 그렇긴 좀 안 좋고 하니까 우린 얘를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로그 A2 이렇게 나오겠죠. 로그 A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로그 A2를 알면 얘는 충분히 구해줄 수 있죠. 얘는 로그 A2에서 1을 뺀 거 요거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 값을 치환해서 계산할게요. 그러니까 얘를 라지 A라고 할게. 그러면 이 라지 A 마이너스 1은 라지 A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곱하니까 2A 마이너스 1에 A 마이너스 1이 1이 되는 거고, 2A의 제곱 마이너스 3A가 0이 되겠죠. 1 나오면 없어지니까. 그러면 A 2A 마이너스 3. 그러면 A는 그러니까 로그 A이죠. 0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3 이게 되는구나. 2분의 3에서 1 빼니까 2분의 1.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 10번 같이 볼게요. 자 문제 10번은 보기 10번이라고 그랬어요. 문제 10번은 A가 2보다 크다는 실수 A에 관하여 닫힌 구간 0부터 12까지 주기가 12네요. 최대가 A고 양수 A죠. A가 2보다 크다고 그랬고, fx는 y는 2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그림을 그려보고 해야지. 자 우선은 x축이 이렇게 있고요. 크게 그릴 것 같은데 y축이 이렇게 있고요. 0부터 12까지 그리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왔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아이고 못 그리겠네. 잠깐만요.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2가 된 거구나 라고, 여기가 6일 거고, 그 다음에 이 y는 a가 2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 값은 a가 되긴 하는데 2보다 크다고 그랬고 2는 이쪽에 이렇게 딱 그려지겠지.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두 점을 a와 b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 y는 fx의 사사분면에 있는 또 다른 점 pq에 대해서 사각형 APQB의 넓이가 10인 평행사변형이요.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얘하고 똑같이 잡아줘야 되겠다, 그지? 마이너스 2 지나가야겠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끄트머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색깔을 여기 해서 연결을 짓게요. 이거는 삭제하고 다시 그려봅시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이제 평행사변형이 그려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평행사변형 높이 밑변 곱하면 되는 거니까 밑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d라고 그럴게. 그러면 d 곱하기 높이 4가 되잖아요. 그래서 12 d가 3이구나.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니까 여기가 3이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3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되나? 2분의 3이 돼야 되겠네.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 가니까 얘가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3일 때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fx는 2분의 3일 때 a 곱하기 sin 6분의 파이 x죠. 6분의 파이 x니까 6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3 했을 때 2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얘가 4파이가 되잖아. 약분해서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니까 얘가 루트 2분의 1이 되거든. sin. 그러니까 a는 뭐가 돼? 2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a의 값 2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0번까지 봐드렸고요. 문제 11번 같이 볼게요. 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고요. 속도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속도가 나와 있는데 이 두 점이 1일 때 만난다는 거야. 근데 우선은 얘가 속도니까 얘를 적분할게요. 그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적분상수 C1 되고요. q의 위치 x2t는 뭐가 될까?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C2 이렇게 되겠지, 그죠? 위치식 잡았죠? t가 1일 때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t가 1일 때 x1 1과 x2 1이 같은 거죠. 1 들어가 봅시다. 1 빼기 3 더하기 k 더하기 c1 1 빼기 6 아니 미안합니다. 계산은 머릿속에서 했어요. C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C 플러스 K 더하기 C1이 마이너스 6 플러스 C2와 같구나. 이 정도만 합시다 우선. 자, 이렇게 됐고 C2일 때 원점에서 만나는데요. 그러니까 C2일 때 둘 다 원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C2는 알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C2가 아니라 T2일 때 말이 이상해. 2는 4 마이너스 14 플러스 C2가 되죠. 얘가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C2가 몇이냐면 얘가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얘가 10이네요. 얘 2 들어가면 되죠. x1 2 8 되고 2 들어가면 4 3 12 2 들어가면 2k 그 다음에 C1 너도 원점. 그러면 2k 플러스 C1은 4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네요. 요것도 알게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풀어봅시다. 얘가 10을 우선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k 플러스 C1은 여기가 10이 들어가면 4가 되죠. 6이 되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2k 플러스 C1이 4니까 뭐 빼서 계산해도 되고 k가 마이너스 2인 것 같은데, 그지? 마이너스 k는 2니까 k는 마이너스 2. 그러면 C1이
8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죠. 상수 K값 구하라고 그랬나요? 마이너스 2, 보기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봐드렸고요. 이제 문제 12번 수열 문제랑 노가다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래도 한번 또 계산해 봅시다. 자, 12번인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등차 수열에 대해서 7번째 항의 최대값을 계산하래. 가의 경우를 보니까 절대값 A6은 절대값 A4 플러스 A8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둘 다 풀어주면 좋긴 한데 그러면 경우가 많으니까 A4가 음수인 경우부터 할까요? A4가 0보다 적어. 그러면 얘가 절대값 A6은 뭐가 되냐면 A4는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잖아. 플러스 A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차가 이제 4D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지. 4D.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니까 D라고 하는 값은 양수란 말이야. 4D는. 그러니까 D는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은 거죠. 따라서 A6은 4D일 수도 있고 또는 A6이 마이너스 4D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절대값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볼게요. A6이 4D인 경우를 먼저 해볼까요? A6이 4D. 그러면 공차가 D인데 A6이 4D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항 있죠. 두 번째 항이 뭐가 돼?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공차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점점 숫자가 커질 텐데 네 번째 항이 0보다 적다? 모순이 생기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모순이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거였어. 그래서 A6이 4D는 안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A6이 마이너스 4D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A10이 10번째 항이 0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거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 달라고 하는 거 시그마 n이 1부터 10번째 항까지 절대값 AN인데 딱 생각해보면 10번째 항이 0이니까 나머지는 다 음수였던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마이너스 보호가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N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0에 첫째 항 A 플러스 맨 마지막 항이 A1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A10이 되는데 A10이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쭉쭉쭉.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A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5A가 25래요. A는 뭐가 돼? 첫째 항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럼 7번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이때 7번째 항은 7번째 항은 5, 4, 20 잠깐요. 7번째 항은 첫째 항 마이너스 5 플러스 공차를 우리가 안 구했나요? 그 10번째 항이 0이니까 첫째 항 마이너스 5 플러스 9D가 0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D는 9분의 5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9분의 5, 6 곱하기 9분의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5, 9분의 5, 6, 30. 그럼 5, 9, 45니까 마이너스 9분의 15가 되겠네. 3, 5, 15, 3, 2, 3, 3은 9.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가 7번째 항이 되겠네요. 이제 공차가 지금 가의 네 번째 항이 요거 0보다 적다일 때 이 상황을 우리가 한 거지. 자,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한번 돌려볼게요. 두 번째, 가의 경우에 A4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그러면 절대값 A6은 A4 그냥 나와야 되죠. 크거나 같으니까 플러스 A8과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요, 이 경우에 얘 등차 중앙이 뭐예요? 12, 6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A6은 2A6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일 때는 얘는 무조건 그냥 나와도 A6과 2A6이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도 이렇게 되는 경우는 오직 한 경우밖에 없어. A6이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여섯 번째 항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네 번째 항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섯 번째 항이 0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 공차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적거나 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10번째 항까지 절대값 AN은 여섯 번째 항까지는 그냥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AN은 그냥 나오면 되고 일곱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는 마이너스 4를 붙이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풀어보자. 그러면 2분의 6번째 항, 이게 6에 A1, A 플러스 A6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A6이 0이니까 이것도 지워도 돼. 마이너스 2분의 7, 8, 90 4개 항이죠. A7 플러스 A10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값이 몇이 됐냐면 25라고 그랬거든요. A6이 0이니까 선생님 보면 얘가 약분하면 3A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생각할게. A6이 됐으면 얘는 3D와 같고 얘는 A6이니까 미안 잠깐 A6이 0이니까 A7은 D와 같고 A10은 4D와 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5D 약분 2. 그러면 결국에 이 약분하면 2가 되고 5D 더하면 10D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다음 같아져서 얘가 25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6번째 항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A 플러스 5D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5D가 되는 거죠.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5D 들어가면 마이너스 15D 마이너스 10D가 돼. 마이너스 25D다. 그래서 25가 나왔다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7번째 항을 정리해보면 7번째 항은 6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7번째 항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5. 그러면 제일 큰 7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보기 3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가볼게요. 13번인데요. 함수 fx가 3차 함수야. 그러고 나서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fx는 x f't하고 이렇게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f't가 몇일 때 얘하고 만나니 이게 실근이잖아. 이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gt는 k에서 불연속인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하네. 그럼 뭐 f'x를 해야지. f'x 먼저 구해보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그 fx도 이제 그렸으면 좋겠는데 뭐 미분하기 조금 귀찮으니까 x 제곱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8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게 잠깐요. 네. 원래 이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 그래프라고 하면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2가 됐을 거야. 그지? 근데 얘를 어떻게 한 거야? 8칸을 위로 올린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0,8이 되는 거지. 0,8. 여기가 2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2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은 이제 그림으로만 이해해야 돼. 이게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 접했을 거라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접했을 때 여기가 t, ft가 되는 거죠. t, ft. 이때 이제 요거보다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보면 미안. 얘가 뭐 이렇게 그려졌을 테니까 만약 요 상태면 보통 한 점에서 만나다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느냐. 그래서 이렇게 딱 접하는 상태가 만들어지면 딱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딱 접하는 상태가 만들어지면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잠깐요. 요거를 조금 이쪽으로 갖고 올게요. 조금만 더. 예. 야, 그런데 얘가 약간으로 기울기가 약간 이렇게 되면 세 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불연속인 점이 되는 거는 기울기가 요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미분은 t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4t가 됐을 거고 여기가 t, t분의 ft가 되겠지. ft는 요 두 점의 기울기. 그러면 ft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이 됐고 넘기면 2t의 세제곱 됐고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겠다. t가 2일 때 0 되죠. 그래서 t 마이너스 2.
그러면 t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2가 나오고 1차항이 없네. 2t 마이너스 2t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적죠. 그러니까 t가 2일 때 얘 기울기가 여기에 접하는 상태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t가 2일 때가 f'(t) 그랬을 때 기울기가 2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2가 나오는 거잖아. 요 값이 2일 때 불연속이 되는 거니까 2가 아니구나. 미안. 얘가 2가 되면 몇이 되지? 2가 되면 4, 3, 12 여기다 2 집어넣을게. t에다 2 집어넣을게. 12 마이너스 8 기울기가 4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t가 2일 때가 아니고 얘가 4일 때 교점의 개수가 이제 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 따라서 4가 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겠지. 여기에서 막 4가 될 텐데 미분해서 구해도 되고 이게 4가 될 텐데 얘가 변곡점이 어디가 되냐면 선생님 보니까 얘가 세근의 합을 3으로 나눈 게 변곡점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변곡점이 세근의 합이 지금 2가 되니까 3분의 2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2면 선생님 그림을 되게 잘못 그렸네. 여기가 2라는데요. 그러니까 그림이 2,8이 여기가 된 거네. 그렇죠. 그림 그리기가 조금 안 좋았는데 하여간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가지? 잠깐만요. 큰일 났는데 그림을 다시 그릴 수는 없고 다시 그리지 뭐. 내가 x축, y축이 있고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4인 직선이 이렇게 쫙 지나간 거지. 잠깐만 미안해. 이렇게 기울기가 4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원점에서 접하면서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원점에서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와서 어려워. 이렇게 간 거지. 그때 요 점이 이렇게 갈게. 예. 좀 이상한가요? 뭐 그대로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왔다가 딱 접하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이고 요 점이 2가 되더라는 거야. 그때 이때 접선이 기울기가 몇이 되더라? 4가 되더라. 그러니까 y는 4x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구하려고 하냐면 f't가 4가 되는 t를 구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 이제 안 할게. 요걸로는 요게 이제 그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변곡점에서 대칭점 잡아 주셔도 되고 뭐 그게 조금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니까 얘가 4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얘가 4가 나와야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 이퀄 0.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는 k에서 연속인 실수 k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얘가 k값이 되는 거야. k1, k2. 그럼 k1 플러스 k2는 뭐 구할 필요 없죠? 3분의 4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문제 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 자, 14번인데요. 그림 같은 삼각형 ABC에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D래요. 여기가 1대2, 여기가 1대2 이렇게 내분이 되어 있대요. 자, 그리고 나서 선분 AC의 중점을 2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지금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ADE를 지나는 원이 ADE를 지난대요. ADE 사각형이 나오네. ADE 원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F라고 하자. 잠깐만요. ADE를 지나는 원이 요 F라고 하자. 미리 체크를 했네. 선분 BC와 만나는 D가 아닌 점, BC와 만나는 D가 아닌 점을 G라고 할 때 이때 DF가 루트 3이래요. DF의 길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요 길이가 루트 3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 AE와 BD가 같다는데요. AE와 BD.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으니까 요 길이를 우리가 K라고 하면 여기도 K가 되고
여기가 K고 막 표시가 되네. 여기가 2K가 되죠. 2대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또 하나 CAD하고 각 CAD 요각과 DCA 요각 같대요. 믿음의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2K고 2K 정삼각형이네. 여기도 2K가 되겠네요. 여기 2K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 정삼각형인데 밑변을 이렇게 수직으로 그으면 여기가 직각이 되니까 이게 지름이 되네요. 얘가 지름. 이 원의 지름이 지금 2K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각이 이 각도 직각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이때 문제는 FG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FG는 요 길이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네. 요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선생님 볼 땐 여기가 또 K가 되잖아요. 요 길이가 K가 되고 그러면 K, 2K 그럼 여기가 루트 3K가 되겠네. 요 길이는 너무 지저분하다. 그죠? 여기가 루트 3K가 돼요. 그럼 요 길이를 알 수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 우선 알 수 있죠. AB의 길이는 여기서 2K의 제곱, 3K의 제곱이니까 루트 7K가 됩니다. 이게 루트 7K.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각을 알고 싶거든. 요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세타라고 그럴까? 세타라고 그럴게. 그럼 코사인 세타 구해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얘가 루트 7K이고 얘가 루트 3K니까 루트 7분의 루트 3이 돼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선분 FG의 길이는 잠깐 이게 너무 굵게 나와가지고 자 선분 FG의 제곱은 K를 구해야 되는구나. K를 모르네. K를 구해야 되겠네요. 요 루트 3을 알려준 이유가 있겠죠. 삼각형 ABD와 삼각형 ABD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의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 걔가 2분의 1 곱하기 루트 7K. 얘를 밑변으로 하면 높이가 루트 3이 되거든요. 근데 얘를 밑변으로 하면 2분의 1 K 곱하기 높이가 루트 3K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같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루트 3 약분되고 2분의 1도 약분되고 그럼 K의 제곱이 루트 7K가 되니까 K는 루트 7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K 루트 7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도 알고 있고 계산해 봅시다. 선분 FG의 길이는 FG의 제곱은 루트 3의 제곱 3 K의 제곱 7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코사인 요각이 세타면 요각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거든. 사각형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니까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이 되겠죠. 요거 루트 7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요거 약분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 3, 7 플러스 되면서 6이 됩니다. 그래서 1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선분 FG의 길이는 몇이 돼야 돼?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14번의 정답은 보기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 풀이해드렸고 문제 15번 가볼게요. 자 15번인데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fx 알아내라. 어떤 양수 a에 대하여 a, 0 x축 위의 점이죠. 근데 y는 fx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 3차 함수에서 나오는 접선의 개수는 이렇게 3차 함수가 그려졌을 때 이게 변곡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접선을 그리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요거 하나밖에 못 그리고요. 그 외 다른 선에서의 접선은 다 몇 개가 그려지냐면 2개가 그려져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곡선 안쪽 있죠. 3차 함수 요 곡선 안쪽에서 그려지는 개수는 1개 그려져요. 그 다음에 요 바깥에 보이는 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면 3개 그려져요. 그래서 접선의 개수는 a, 0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선생님 볼 때는 1개나 또는 2개 또는 3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보다 작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방정식은 선생님 보니까 fx가 x와 같든지 f'x가 3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2차식이잖아요. f'(x) 어쨌거나 그건 나오면 하나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여간에 있긴 있네. 그 다음에 직선하고 만나는 거니까 최대 만나면 3개 이상 만날 수 있거든요. 1, 2, 3죠 뭐. y는 x하고 만난다면.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둘 다 만족하는 개수가 얘의 개수보다 커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얘 제일 적을 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경우는 하나, 얘네들의 경우는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두 개 이상 나올 수는 없거든요. 공통으로 만족하는 게.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3인 게 두 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x가 이제 이렇게 지나갈 경우에 3차 함수하고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지나갈 때 접선의 기울기가 3, 접선의 기울기가 3 이렇게 평행관계에서 잡으면 이렇게 점이 두 개 있는 거지. 그거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y는 x하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졌다면 y는 x 이렇게 딱 지나가겠죠. 그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3 이렇게 됐다는 얘기 하는 거야. 아, 그렇다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0,3이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가 이제 중요해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0,0이라고, 그러니까 0,3이 아니라 기울기가 0일 때 3이라는 얘기고 얘가 원점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얘가 원점이라고 생각해 보면 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가 x축이 있는 거지. 미안. 그럼 여기에서 접선을 그리겠다는 거야. 어디에? 얘에다 접선을 그리겠대. 그럼 뭐냐? 언뜻 생각해봐도 봐봐. 하나, 둘, 그 다음에 저쪽으로 해가지고 얘랑 접하게 그려서 3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아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미안. 절대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쌤이 이제 그려볼게요. 짜잔. 여기 x축이고 얘가 y축이 있는데 3차 함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 3차 함수가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예. 3차 함수가 여기를 딱 지나가는 거야. 근데 선생님 보면 이제 3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잘 그려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지나갔다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 여기를 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만난 거구나 라는 겁니다.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얘가 몇이냐면 3이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그리면 그러니까 요때 접선의 기울기와 요때 접선의 기울기는 같고요. 흉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야. 접선을 조금 두껍게 그려서 이해하세요. 자,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요 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요 그래프에 요 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얘랑 만나는 포인트가 있을 거야. 그지? 요 포인트를 그대로 내릴게.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K라고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접했고 K에서 만났지. 그러면 fx-x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fx하고 누가 3x가 만나는 걸 우리가 잡은 거잖아. 이게 기울기가 3이니까. 그래서 fx는 3x를 이렇게 뺀 값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제곱에 x-k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따라서 fx가 뭐가 돼? x제곱에 x-k 플러스 3x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해 가지고, 자,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해 볼게. 그러면 f'x는 2x에 x-k 플러스 x 제곱이고 얘 미분하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얘가 기울기가 3이 되는 x값이니까 3x 이거 없어져서 0이 되고 3x에 x 마이너스 3분의 2k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또 이렇게 3이 나왔던 요 포인트가 바로 뭐가 돼? 3분의 2k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얘가 3분의 2k. 그러면 이 함수는 3분의 2k, 3분의 2k가 되니까 얘가 3분의 2일 때 3분의 2여야 된다는 거야. y는 x 위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9분의 4k의 제곱에 3분의 2k 마이너스 k 플러스 3 곱하기 3분의 2k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3분의 2k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얘가 9분의 4k의 제곱 됐고, 여기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k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얘가 2k, 얘가 3분의 2k여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3, 9, 27분의 4k의 세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넘어오는 게 좋겠죠? 넘어오면 3분의 4k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 알죠? 자, k 양수니까 이거 약분해서 제곱 만들고 이거 하나 없앨게. 그 다음에 4도 없애도 되죠? 4도 약분해서 없애서 얘가 마이너스 27분의 k의 제곱, 얘가 3분의 1 이렇게 나온 거네. 양변 27 곱하면 마이너스 k 제곱, 27 곱하니까 9는 0, k는 양수니까 몇이야?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따라서 fx는 이제 구해달라는 게 뭔지 잠깐만, f2일 때가 구하래. 그럼 여기가 k가 3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f2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바로 집어넣을게. 4 마이너스 1, 2, 3은 6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2.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 2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휙 넘어가네. 죄송. 자, 이제 16번 볼게요. 2의 3-x제곱이고요. 2의 5제곱이고 마이너스 2x제곱이네. 그래서 3-x가 5-2x니까 x는 2. 16번의 정답 2가 됐고요. 17번으로 가볼게요. 네. 자, fx를 구하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고요. 1일 때 0이니까 1 들어가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c가 0이 됐대요. 그러니까 c가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c가 1이었습니다. f3은요 27, 9, 28 플러스 1이 되니까 1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10. 자, 문제 18번으로 가볼게. 자, 18번인데 수열 AN, BN에 대하여 AN하고 BN 곱배의 수열이 N제곱이란 일반항을 가는데요. 그럴 때 요거 20이고 요 값을 계산하래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지? 시그마 K1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AK, BK 마이너스 AK 플러스 B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얘가 K의 제곱으로 보면 되죠. 시그마 K1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K의 제곱 마이너스 이 여섯 개 항까지 하면 20이잖아요. 20 빼고 1을 여섯 번 더 하니까 6이고 이런 거네. 그러면 이제 얘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니까 13 마이너스 14 이렇게 된 거구나. 73, 21, 91에서 14를 빼는군요. 그럼 80, 77. 이 문제의 정답은 77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9번으로 갈게요. 19번은 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냥 미분할까요?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x는 1과 2가 2를 근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극대 극소 구하면 되네요. 1일 때 2 빼기 9 더하기 12 5가 되고요. 2일 때는 8이 16 4, 9, 36 24 이렇게 되죠. 요거 합하면 40이니까 4가 되네. 5하고 4네요. 그러면 얘가 그려졌는데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여기가 1,2가 되고 그죠? 1,5가 되고 여기가 2,4가 되는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5이거나 4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K의 합을 구해라. K가 5이거나 4니까 9. 자, 19번도 봐드렸고 이제 20번으로 갈게요. 20번. 자, 20번을 볼게요. A가 1보다 크다임. 그럼 이건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x가 1보다 적거나 같다일 때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려줄 수 있겠지. 한번 잠깐 그려보고 생각해보자. 얘가 y축이 이렇게 있겠고 x는 1이 여기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게. x는 1. 얘가 x는 1. 자, 그런데 이제 증가함수니까 1일 때 몇이 돼? 1일 때 1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1일 때 1이 됐어요. 얘가 1이래요. 1,1이 좀 보기가 안 좋다. 다시 그릴까요?
예, 다시 그릴게요. 많이 안 올라와도 되네. 그러니까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요렇게 올라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1,1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인데 얘도 정근선이 1이네요. 띵띵띵띵띵. 그래서 이렇게 정근선이 1이고, 원래 a분의 1x는 이제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a분의 1, 여기 파트만 좀 생각해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여기에 1이 정근선이니까 뭐 평행 이동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고,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 그래프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지울게요. 그런데 y는 fx의 절대값과 절대값 ft, 그러니까 이렇게 양수일 때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대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모든 실수 t의 값은 t1보다 t2가 큰데 이때 3분의 7이라고 그러네요. 그럼 만약 이렇게 그려졌다면 절대값 fx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얘도 있겠고 얘도 있겠고 되게 많네.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경우를 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때 모든 실수 t의 값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t1, t2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이 그램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선생님 볼 때 이제 이 그래프가 다시요. 이 그래프가 조금 밑에 그려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어서 그대로 얘가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얘가 포함이 되는데 얘가 일리 붙으면 좋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다시 붙어서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려진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없네요. 세 점에서 다 만나네.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되겠구나. 그럼 또 다시 또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건 지울게요. 요건 지울게요. 얘도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그러면 여긴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한참 밑에서 그려져 가지고 결국에 이제 절대값을 그리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는 오로지 딱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지나갈 때, 1로 지나갈 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번밖에 안 만나잖아. 그럼 얘가 t1이 되는 거고 얘가 t2가 되는 거죠. t2가 그럼 t1 플러스 t2가 3분의 7이니까 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분의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가 3분의 4일 때 요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 마이너스 a분의 1에 t가 3분의 4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때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원래 그래프는 이쪽에 있었을 테니까. 따라서 a분의 1에 이게 3분의 2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되죠. 얘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넘기고 따라서 a의 3분의 2제곱이 2가 되고요. a의 문제의 제곱 구하라니까 2의 세제곱, 문제의 정답은 뭐가 돼?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20번 정리해드렸고 이제 문제 21번 같이 볼게요. 자, 21번인데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이게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 함수 gx가 있다는 거. 미분 가능하니까 우선 연속이어야 되죠. 그래서 얘가 0일 때 0이니까 얘도 0일 때 0이어야 되겠구나. 미분 계수가. 미분 극한값이. 자, g'x를 구하면 이쪽은 2x 플러스 3이 되고 x 0보다 적을 때, 그 다음에 f'x는 x가 0보다 크다일 때다 그랬고, 그러면 0일 때 3이니까 f'0은 3이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x제곱 플러스 3x는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0보다 적을 때는 얘를 그려 그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죠. 여기가 0이 되는데, 그럼
근데 0일 때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니까 이 3차 함수는 여기서 이제 3이 돼서 뭐 이렇게 쭉 어떻게 해야 할까? 3차 함수는 이 세월이 그릴까? 자, 기울기가 3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또는 그냥 쪼르르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y는 x하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y는 x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무조건 여기서 두 개랑 만나고, 그러면 결국에 y는 x가 이렇게 딱 지나가서 잠깐요. 아니 이거 어떡하지? 잠깐, 뭐 방법이,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접했단 말이야. y는 x하고 3참수 fx하고. 그러면 이 값이 뭐라고 그럴까요? k라고 그럴까요? k라 해도 되나? k. 그러면 fx하고 x하고 만났을 때 얘가 0에서 만나고 k에서 접했으니까 a의 x 마이너스 k의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된 거지. 따라서 fx는 a의 x 마이너스 k의 제곱 곱하기 x 더하기 x, 이렇게 fx를 우리가 설정해 줄 수는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알 수 있는 게 둘의 넓이가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지금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만난 거니까 y는 x하고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x 플러스 3x가 x하고 만나야 된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식을 잠깐 미분해 볼게요. 또 이걸 미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뇌리를 스치죠. 왜냐면 f'0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f'x는 이 앞에 거 미분해 가지고 이거 x 앞에다 쓸걸, 그죠? 다시 ax에 x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x, 상관없지만 앞에 거 미분해서 얘가 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2ax에 x 마이너스 k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0일 때의 값 집어넣어 볼게. 0 집어넣으면 ak의 제곱이 돼버리고요. 0 들어가면 없어지고 플러스 1이 3이 된대요. 그러니까 ak의 제곱이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죠? 좀만 다시 쓸게요. 이거 k하고 2하고 막 엇갈려가지고 ak의 제곱이 2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넓이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0 하면 좋긴 한데, 그냥 이걸 그냥 넓이 계산할게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다음 같지? 그러면 인테그랄 얘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x에서 뭘 빼야 돼? 원래 이 식을 빼야 되는 거죠. x 제곱, 잠깐만요, 까먹었다. x 플러스 3x를 뺀 거야. 그래서 요거 dx인데 이걸 해보면 결국에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얘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 때, 지금 0부터 2까지 a 넓이 구하라고 하니까 6분의 공식 쓰면 되죠. 얘에서 6분의 공식 6분의 최고차의 개수 1이고요. 절대값이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고, 2의 세제곱, 그럼 6분의 8 3분의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12분의 공식을 쓰면 되죠. 뭐 최고차의 개수는 a가 될 테니까 12분의 절대값 a의 양수죠. 그 다음에 k 빼기 0의 4제곱이니까 k의 4제곱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분의 4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근데 ak 제곱이 2니까 12분의 2k의 제곱이 됐고요. 그러니까 6분의 k 제곱이 3분의 4가 된 거죠. 따라서 3k의 제곱이 4, 6, 24 3, 8, 24 k 제곱은 8이 됐네요. k는 양수니까 몇 루트 2 2루트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그럼 이제 요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2루트 2의 제곱은 8a가 되니까 8a가 2가 돼서 a는 4분의 1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fx 알게 됐죠. fx는 4분의 1에 x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 곱하기 x 더하기 x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최종 구해달라고 하는 게 f 루트 2의 값, f 루트 2의 값을 계산하래. f 루트 2, 그럼 여기 4분의 1이고 루트 2 들어가면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됐고, 루트 2가 됐고, 루트 2가 되고, 그러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가 되니까 2분의 3 루트 2가 돼서 PQ합은 2와 3을 더한 5가 되는 거죠. PQ합은 5.
그래서 이 문제 21번의 정답은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22번으로 가볼게요. 자, 22번은 수열 AN의 자연수 K에 대하여 A2가 A1보다 크다는 거예요. A2가 A1보다 크고, 그런데 A1이 마이너스 K래요. 그러니까 A1은 음수인 거지. 완전히 A1은 음수, A1은 마이너스 K. A2는 지금 몰라요. A2가 뭔지 몰라. 그런데 마이너스 요 A1보다는 커.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P라고 진짜 해볼게. 그러면 A3는 A2가 크잖아. 그러면 이때 A2가 크니까 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A2가 더 크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돼요. 그러면 얘가 P 플러스 K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아, 그러네. P 플러스 K. 근데 아까 쌤하고 해봤는데 이 P일 때 값이 양수일지 음수일지는 아직 모르는 거지. A1이 음수일 뿐이지 A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이때 A3가 다음과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P 플러스 K. 근데 둘의 합은 당연히 얘가 크죠. 왜냐면 K가 양수니까 양수를 더한 값이 돼서 A3가 커요. 그럼 A4는 뭐가 될까요? A4는 드디어 이제 중요한 게 A4하고 A7이 1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4가 중요한데, 그러면 크니까 빼는 거죠. 얘에서 얘를 빼요. 그럼 뭐가 돼? K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항인 P가 지금 이제 구분해 줘야 될 것 같아. P가 0보다 어때? 적거나 같다일 때,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A3하고 A3가 P 플러스 K고 A4가 K가 됐을 때 P가 0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이쪽이 크거나 같아요. 그럼 A5는 어떻게 되나? A5는 얘에서 얘를 빼야 돼. 그러니까 다시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P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K하고 P를 봤을 때 얘가 컸잖아. 그럼 이제 부동을 바꾸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P보다는 K가 큰 거지. 그러니까 얘가 더 커요. 얘가 크니까 A6은 어떻게 될까? A6은 둘을 더해야 되네. 그래서 K-P가 되겠습니다. K-P. 그럼 얘가 더 크죠. 그러면 A7은 뭐가 돼야 되냐면, 크면은 얘에서 얘를 빼야 되거든요. 그럼 K가 돼야 돼. 아,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나와 있는 거 A4하고 H7을 더하라고 하는데 둘 다 K가 됐죠. 그러니까 이 K가 12, K는 몇이 됐어? 6이 됐구나. 그래서 K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구해낼 수 있었다. P가 이제 두 번째 항이죠. 두 번째 항인 P가 0보다 큰 경우를 한번 따져볼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러면 이제 A3이 P 플러스 K인 건 똑같고, 요건 이제 P는 A2였던 거고, 그 다음에 얘가 A3이 크니까 크면은 빼죠. 빼니까 A4가 K가 됐던 거고, 그럼 이때도 이제 이쪽이 크죠. 반대로. 그러면 더하죠. 더하면 A5는 이 P 플러스 2K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됐고, A6는 그러면 얘도 이쪽이 크게 되네. 그러면 빼야 되네요. 그럼 P 플러스 K가 돼요. 그러면 이쪽이 또 크죠. 그럼 7은 뭐가 되냐면 A7은 A5가 더 크니까 둘을 더해야 되네. 2P 플러스 3K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A2 지금 A4가 K잖아요. A4가 K가 됐고 A7이 얘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합하면 뭐가 돼? 2P 플러스 4K가 12가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이게 P가 A2 값이니까 EA2가 됐고, A1이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4, A1이 12가 된 거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 A2는 4A1 플러스 12가 되니까 A2가 뭐가 되냐면요, A2가 2A1 플러스 12가 돼요. 미쳤나봐. 2A1 플러스 6이 돼요. 그런데 A2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2A1 플러스 6이 0보다 큰 게 됐고, 2A1은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니까 A1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 그러면 A1이 될 수 있는 값은
A1이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K인데 자연수 K가 자연수니까 A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고 따라서 K는 1 또는 2가 될 수 있겠지.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건 아까 6과 1과 2 해서 총합해서 뭐가 돼? 9가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번까지 풀이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